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2022년 이민년의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간목일간의 2022년 이민년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주 천간지지 중에서 천간은 변화가 가장 빠르게 작용하는 것이 합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년 하게 되면 임수가 오게 되면 정임합의 작용력이 다른 해보다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밖에도 갑기합이라든가 을경합이라든가 무기합이라든가 이런 합의 동태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합을 볼 때는 천간의 특정 육친이 지지나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즉 통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합의 작용력은 천양지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오행이 지지나 지장간에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게 되면 합을 해도 합거하지 않는 경우가 십중팔구가 되고, 반면에 뿌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간에만 달랑 떠 있거나 천간에만 고립되어 있거나 이런 오행은 합을 하게 되면 완전히 종격과 같이 합거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래서 통근 유무가 내년 이민년의 운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지는 충이 중요합니다. 내년에 이민년이면 인목이 오지요. 그렇게 되면 인신충, 사주원국에 신금이 있는 분들 인신충 작용을 하죠. 그 외에도 사화가 있는 분들은 인사형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신삼형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지지를 볼 때 인신충, 인사형, 인사신삼형, 그 외에도 해수가 있는 분은 인해파가 되느냐 아니면 인해목이 되느냐, 이러한 거. 예를 들어서 인해파가 되는 경우는 조우가 잘 맞지 않는 것, 수화 중에 특정 오행이 없거나 힘이 없는 것, 이럴 때는 인해파가 작용을 하고, 수와 화 오행이 대등하다, 힘이 수화, 이렇게 되면 인해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후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억부, 세 번째는 통간, 이런 식으로인데요. 자, 간목일간에게 자, 이민년이 되게 되면 육친으로, 자, 이민년에 임수가 오게 되면 수생목, 편인운이 되지요. 간목일간은 누구나 내년에 2월 4일 입춘부터 편인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편인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학문, 공부, 학위, 자격증, 인복이라든가, 자,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죠. 이렇게 임수, 인성운이 올 때 이러한 명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취업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학문 공부, 자격증 이쪽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목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간목일간에게 인목은 비견운이 되지요. 자,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에서 걸록이라고 하죠. 자, 이 간목일간이 인목을 만나면, 걸록지를 만나면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당당해진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예문사주가 있습니다. 자, 간목일간에 5월에 태어난 분과 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내년에 운의 흐름이 어떻겠느냐? 자, 위 사주보다 아래 사주가 다소 유리해집니다. 왜냐?
자, 이 월지가 오화라는 것은 목화운이 불리하지. 월지가 뜨거운데 목생화, 목이나 화로 가면,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2년부터 인묘진 4, 5, 미 6년간 목화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월지가 목화, 봄이나 가을, 여름 출생은 인묘진월이라든가 사오미월 출생은 단식 판단으로 볼 때 다소 불리해진다. 전반적인 운이. 반면에 아래와 같이 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다. 해자축월. 자, 아래 사주가 2022년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해월의 조우가 축축하지요. 이것이 인목을 만나면 이 인목은 진공청소기처럼 이 물기운을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상승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래 대체적으로 여기가 월지가 가을이나 겨울 출생, 신유술월이라든가 해자축월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단 위사주는 내년과 후년에는 인묘진에서 인묘는 불리하지만 2024년 갑진년에는 역전이 됩니다. 왜? 월지가 뜨거울 때는 월지가 5월이면 뜨거울지요. 이럴 때는 적천수에서도 보면 화치승룡이요 수탕기호하라 이렇게 화가 뜨거울 때는 용을 타라 진토가 오면은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사주는 내년과 후년은 다소 불리하지만 24년은 유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뜨거운 사주가 4, 5, 미 여기로 가면 하라군이 되지요. 하라군이 되지요. 예. 이 식상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라든가 직업 갈등, 불만, 배우자 갈등. 자, 반면에 아래 사주 같은 경우는 해월은 자 지금까지 해자축 힘들었지요. 그러니까 월지가 가을, 겨울, 특히 겨울생은 지금까지 3년이 힘들었다. 그래서 고생 끝 행복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하고 후년은 좋은데 인해목이라든가 해묘목이라든가 목기운이 강화되죠. 그 다음에 24년은 또 아래 사주가 불리하게 됩니다. 왜? 여기가 해월이면은 아주 축축하지요. 수탕기화라. 이럴 때는 이 해수는 인목을 만나면 좋지만 진토를 만나면 진의 원진이 되지요. 진의 원진이 되면서 이것은 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24년에 아래 사주가 불리하고 위 사주는 유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래 사주는 2025년부터 4, 5 미로 갈 때 상승운으로 크게 발복을 하게 됩니다. 활동력도 강화되고 먹을 복도 생기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테크, 재물운도 상승하다가 28, 29, 30년에 본격적으로 큰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발복을 하게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월지가 인묘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가을 출생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하지만 여름 출생자와 겨울 출생자는 분명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리막길과 오르막길, 상승운과 하락운이 교차가 되는 해가 바로 이민년이 됩니다. 왜? 이민년이라는 것은 해자축 3년의 가름말을 타게 되죠. 북방은 북방운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3년간 동방운이 되지요. 동방운. 여기는 모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묘진, 다음에 사오미.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남방국이 되지요. 이렇게 사주는 이 대운은 10년을 보고 이렇게 세운 같은 경우는 일단 3년, 3년, 3년을 넓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22년 한 해 세운을 따져야 됩니다. 세운만 따져가지고는 넓게 볼 수가 없다. 주마간상과 같이
달리는 말에서 숲을 산을 구경하는 격으로 좁게 보면 안 된다. 이 사주라는 것은 진로라는 것은 넓게 사주 원국 65%, 대운 25%, 그 다음에 이런 세운이라든가 월운이라든가 일진이라든가 이것을 약 15% 정도의 비중으로 두고 이렇게 보면 정확한데요. 자, 그래서 크게 3년의 이 가르마를 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간목일간 중에서 특히 신약사주가 있고 신강사주가 있습니다. 월지가 주로 식재관이면 월지가 식신상관 아니면 재성 아니면 관성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신약사주가 많고요. 월지가 인성과 비겁이면 대체적으로 신강사주가 많지. 특히 월지가 재성인 분, 여기는 이제 월지가 상관이고 월지가 편인 인성이죠. 월지가 재성인 분은 편재 정제가 월지에 있는 분은 내년 이민년에 재물운이 대단히 좋아집니다. 배우자 운은 다소 불리하지만 재물운만큼은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월지가 재성인 분은 공격적으로 테마주라든가 선물 옵션 공격적으로 하시면 되고, 만일에 월지가 인성과 비겁이다, 인성과 비겁 신강사주다,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할 때 안전주 위주로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나 SK, 현대 이와 같이 안전주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여자분의 간목일간. 자, 이게 이제 여자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관성, 이 간목일간은 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다소 불리한 절지, 절지에 해당하게 되지요. 간목일간은 관성이 절지. 그러니까 묘절태, 묘지, 절지, 태지, 여기. 이러니까 여자분은 관성이 뭡니까? 직업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좋아지지만 배우자운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남자는 관성이 직업과 자녀지요. 그러니까 간목일간의 남자분은 직장 문제와 직장의 갈등과 자녀운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학문 공부, 학위, 자격증, 문서 취득 이런 쪽에는 다소 유리합니다. 인복도 따르고. 하지만 이렇게 편인운에는 수생목, 수생묘, 편인운에는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일단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를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을 때도 반듯하게 신중을 기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간목일간들은 계약을 할 때 신중히 하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간목일간의 내년 운세에 대해서 단식 통변을 해드렸는데요. 자, 사주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개인별로 똑같은 간목일간 5월생, 해월생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만으로, 간목일간만으로 단식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종합 판단을 했을 때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원장이 간목일간 분들에게 줄 수 있는 2022년 이민년의 운세 점수는 100점 만점에 95점을 드리겠습니다. 95점. 대학교 학점으로 따지면 A 제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좋은 운이다. 그러니까 간목일간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년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2022년 이민년의 일간별 운세 중에서 간목일간에 대한 운세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목일간, 그 다음 시간에는 병화, 정화,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런 순으로 간목부터 개수까지 전일간을 시리즈로 내년 운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원장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